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여보세요? 대범이 형, 하이, 안녕. 자다 받은 목소리인데 뭔가? 아, 요즘에 기운이 없어. 햇빛 좀 보고 싶은데 아, 계속 칩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짜증난다, 그치, 요즘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르브론 자이언 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난리더만. 네, 우리 처음 그 19살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플레이 스타일은 좀 달라도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 네, 또 NBA도 자이언이 그 대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르브론이 35인가 그럴까, 미국 나이로? 네, 맞아요. 자이언이 19살이고. 아, 그 조던 그거 얘기하려고. 그 똑같더라고, 나이가. 근데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조던과 코비 총합 득점 69점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저께도 자이언이 이제 29점, 르브론이 40점, 69점. 끼워 맞추려면 또 그렇게 끼워 맞춰지더라고.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아, 되게 신기했어. 네. 그리고 저는 자이언이 운동 능력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드와이트 하워드 손 하나 높이 더 위에서 리바운드 따내는 장면이라 아, 진짜 진짜 엄청나더라. 네. 힘이 엄청 좋고 또 그 힘을 기반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이 선수가 노련해지면 노련해질수록 골 밑에서 대결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 들었고, 다만 다들 걱정하잖아, 부상을. 부상. 제발 건강하게 NBA 새로운 밥줄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형의 법줄 아니야? 그 자이언이 마지막에 이제 실책을 하나 해가지고 역시 노련한 게 그래도 중요하구나, 아직 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뭐 걱정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르브론 자이언 요 경기를 보면서 개인 플레이나 선수 운동 능력에 의존되는 그런 플레이들도 있지만 NBA는 특히 그 지역 방어나 이런 것도 엄청 잘 쓰잖아요. 특히 요새는 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야, 르브론 얘기하는 게 계획이 있었구나. 아, 대단하네. 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더시키는구나. 이게 노련해졌어. 사실 지역 방어를 쓴다는 게 좀 재미없는 농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지역 방어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지 않으면. 그치. 농구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레드 아웃백 감독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공격이 발전하면은 항상 수비가 따라왔다. 모든 전투가 그랬고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농구도 그렇다. 지금 5, 6년 동안 공격이 눈부시게 발전했잖아. 네. 이제 그걸 따라잡기 위한 수비가 계속 시도될 것 같아. 사실 지역 방어가 아예 새로운 건 아니잖아. 네. 또 원래도 지난 10년 동안 보면 되게 간헐적으로 쓰긴 했는데, 네. 내 생각에는 2017, 2018 시즌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거쳐서 좀 빈도가 늘어났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시너지 스포츠라는 통계 업체가 있는데, 마이애미가 전체 수비의 12.3%, 워싱턴이 전체 수비의 8.6%, 뭐 그 정도를 쓰고 있거든. 근데 지역 방어 얘네가 쓰는 이유는 뭐 아예 그냥 우리나라 유로리그처럼 꽁꽁 틀어 막아버리겠다. 뭐 그게 물론 수비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지금은 뭐 상대 리듬을 깨고 흐름을 바꾸려는 목적이 강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존을 서버리면 아직도 어색한 팀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막 패스가 외곽으로 겉돌고 네. 드리블 무모하게 치고 또 멀리서 말도 안 되는 슛 던지고. 네. 이런 게 또 지역 방어의 목적인데, 실제로 워싱턴 같이 수비 허접한 팀도 지역 방어 쓰면은 맨투맨보다 실점률을 약 5%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 수비를 엄청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재앙을 막는 거지. 또 지역 방어 쓰는 이유가 일정이 타이트하잖아, NBA가.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타이트해지고, 그래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 한정된 인원이 오래 뛰어야 되니까 파울 없이, 체력 소모 없이. 그래가지고 지역 방어를 쓸 때도 있더라고. 마이애미 히트가 대표적인데 한동안 좀 부상자가 넘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상대 리듬을 깨고 흐름을 바꾸려는 게 목적이지. 저는 사실은 요새 핸섬 타이거즈 하는 거에 루틴들을 서장훈이 교육시키고 그거를 대놓고 상대 다 알게끔 쓰고 막 그러잖아요. 형도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이나 지역 방어 중에 기억에 남거나 이건 진짜 신선하다 이런 게 있었나요? 수비 쪽에서? 나는 지난 시즌 파이널 토론토 랩터스랑 골든 스테이트 경기였는데, 네. 닉 널스 감독이 갑자기 박스 애논을 썼지. 슬램 박스 애논이라는 게 이제 네. 4명은 지역방어를 쏘고 1명은 이제 주 득점원을 막는 건데, 네. 뭐 굉장히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커리를 막으려고 썼었어. 중계진들도 약간 좀 헷갈려했고,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지. 본 적이 없는 수비였으니까. 나 같은 경우도 대학 농구나 뭐 아마추어 농구 볼 때 가끔 봤어도 이게 NBA에서 나올까? 라는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도 커리라든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학창시절 이후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미들스쿨 존 디펜스 뭐 그렇게 하기도 했어. 그만큼 좀 허를 찌른 수비였고, 닉 널스 감독도 대단하긴 했지만 세르지오 스카리올로라고 이분 밑에서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 내 생각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닐까 싶어. 스페인 국가대표팀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올림픽에서 미국이랑 할 때 박스 애논을 쓴 적이 있거든.
그래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커리를 좀 방황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고 근데 이번 시즌도 랩터스 보면은 막 3-2나 2-3 쓰거든. 근데 뭐 시아캄, 뭐 이바카, 벤블릿, 뭐 라우리 뭐 몸 좋고 수비 센스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상대를 좀 적지 않게 괴롭히고 있지. 특히 이제 시아캄이 3-2에서 가운데 서버리면은 SK가 옛날에 지금도 잘 써먹지만 드랍존을 썼었거든. 페인지가 앞에 서가지고 재미 많이 봤는데 뭐 그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 라우리는 그런 지역 방어에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다고 인터뷰도 한 것 같던데. 근데 적응은 못해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앞선에서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볼 투입 차단하고 뭐 그런 것들 자기 잘하는 것 같고 이바카라든지 다들 활동 범위도 넓고 기본적으로 팔 길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보폭도 넓고 이런 팀이 지역방어를 써버리면 진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박스앤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슬램덩크에서는 이정환을 이제 박스에서 세넷이 잠그고 외곽에 심준섭한테 이제 강백호 붙여가지고 수비하는 그게 이제 거의 뭐 교본처럼 알려준 그런 박스앤원 수비법이잖아요. 근데 보스턴 셀틱스도 보면은 데빈 부커라고 이제 피닉스 주득점원 있잖아. 그 선수 막으려고 박스앤원 썼고 뭐 브루클린 네츠도 그렇고 몇몇 팀들이 썼어. 그러니까 에이스를 조금 활동 반경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 박스앤원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새로운 건 아니지. 어느 시점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쓴 게 주요했다는 거죠. 그렇지. 보였던 거고. 그리고 뭐 레이커스 트라이앵글 오펜스 이런 전술은 많이 봤는데 디펜스와 관련된 트라이앵글도 뭐 전술이 있더라고요. 트라이앵글 2도 마찬가지야. 안쪽에서 3명은 이제 지역번호를 쓰고 2명은 이제 앞선에서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썼지 이거를. 사회인 농구도 체력이 안 되니까 다 3-2 쓰고 그렇게 하죠. NBA도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 뭐 체력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하려고 혹은 파울 트러블 또 지역 방어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맨투맨은 5명이 다 대인 방어잖아. 그럼 결국에는 수비가 약한 애가 뚫릴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 걸 좀 커버하려고 지역 방어를 쓰는 팀도 있거든. 전체적으로 형태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아. 상대 흐름을 좀 끊는 거랑 체력적으로 아끼려고. 지역 방어를 그럼 지금 NBA는 마이애미가 제일 활발하게 쓰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은 마이애미가 되게 준비를 잘 시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애미가 전체 수비 12.3%를 지역 방어로 쓰는데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이게 전력 분석원 출신이거든. 문제를 되게 빨리 찾고 빨리 수정을 해줘.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지역 방어로 상대를 괴롭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지난해 12월 19일 필라델피아전. 그때 썼던 2-3 지역 방어가 필라델피아 리듬을 깨버렸거든. 너 미러키, 토론토, 필라델피아 공통점이 뭔지 알아? 잘한다고 말하면 혼난다.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홈에서 진짜 강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홈 깡패들을 상대 적진에서 이긴 팀이 바로 마이애미야. 다 이겼어. 토론토, 필라델피아, 미러키에서. 그 중심에 이제 필라델피아전 승리 원동력은 지역 방어였는데, 근데 필라델피아가 그때 오픈 3점이 워낙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도 에릭 스포엘스타 감독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울 트러블 피하려고 지역 방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고 또 이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 캔드릭 넌이라든지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어린 선수들이 에릭 스포엘스타 감독이 그 전력 분석을 잘 들어줘. 또 비디오 분석 같은 거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배우고 또 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까다로운 그런 팀이 됐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잡은 거랑 비슷하네요. 맨시티 누군지 모르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NBA 팀들이 이렇게 지역 방어를 적극적으로 쓰면 지역 방어는 좀 재미없는 농구나 슛이 안 들어가게끔 디나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재미없어진다는 비평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2001년에 처음 논의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 막 샤키로니는 샤키로니대로 나를 견제하려고 쓰는 거냐, 앨런 아이버슨은 앨런 아이버슨대로 재미가 없어질 거다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수비자 3초들도 있다 보니까 100% 지역 방어를 쓰지 못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역 방어를 좀 맞추기 힘들다고 보는 감독들이 있어. 왜냐면은 NBA 출신 감독들은 특히 더 그런데 자기네들도 선수 시절에 지역 방어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훈련을 시켜가면서 조직력을 맞추기 힘들다는 거지. 이동거리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또 대부분 구단들이 시즌 시작하면 이틀 연속 훈련을 거의 안 하거든. 우리나라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맞춰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예 지역 방어를 믿지 못하는 감독도 있어. 그래서 아예 닥 리버스 감독은 카와이 레너드가 참석한 훈련 때만 딱 지역 방어를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지역 방어는 딱 깨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볼 투입되면 일단 수비가 해산되니까. 근데 NBA는 날고기는 슈퍼스타들이 정말 많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지역 방어를 버티기에. 예를 들어서 미러키 같은 팀. 미러키는 진짜 처음에 고전하지만 금방 해법을 쳤거든. 일단은 아테토쿤보라는 사기 캐릭터가 있고 미들턴이라는 외곽 슈터도 있고 스크린 한 번, 커튼 한 번을 확 깨버려. 또 아예 안 되면은 쿤보가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 지역 방어를 미러키 같은 팀들 상대로는 오래 못 쓰지. 뭐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는 마찬가지로 레이커스는 외곽 슛이 약한 팀이지만
그래도 일단 르브론 제임스의 영향력이 있잖아.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으면은 사실 지역 방어를 주구장창 쓰기 힘들어. 그래서 아마 지역 방어가 좀 뿌리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이걸 깨려는 전문가들도 더 늘어날 거고, 실제로 보스턴의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작년 여름부터 이미 지역 방어 서는 연습도 했지만 깨는 연습도 했다고 그러거든. 그만큼 마냥 재미없다고 보기보다는 감독들의 수싸움,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내면은 어떻게 깨냐, 뭐 그걸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거는 형이 학자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팬들 입장에서 몰라, 일단 재밌어. 변태 같아 진짜. 그러면 막상 음. 선수들은 지역 방어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근데 일단 다들 어렵다고 하지. 특히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수비이기 때문에 비디오 분석은 선수들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거든. 왜냐면은 이게 못한 것만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역 방어도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 게리 페이튼, 왕년 최고의 수비수였잖아. 이분은 아예 직접적으로 지역 방어 쓰레기다, 그냥 맨투맨이 기본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약간 투지를 강조하는 그렇지. 또 닥 리버스 감독도 이제 지역방어를 쓰려고 자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은사를 찾아갔는데, 그분도 지역방어는 남자답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투맨 수비가 일단 수비의 기본이기 때문에 1대1로 깨부셔라 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코치들도 그런 얘기를 해. 12살 13살 이전에는 지역방어 시키지 마라, 나쁜 습관 드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일 거야. 우리나라나 뭐 몇몇 나라처럼 이게 선수 풀이 열악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일단은 오늘 10분 정도 형한테 지역 방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비디오 분석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밌어. 아무튼 계속 재밌다고. 보고. 이게 그리고 딱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NBA 팀들 지역 방어 모아놓은 채널이 있어. 맞아요. 투머치 훅스라고. 진짜 투머치다. 여기 가면은 토론토 랩터스 수위만 딱 분석해놓은 게 있어. 진짜 매니아 분들이 가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형 맨날 그거 보다 잠들고 막 그러죠. 뭐 사실 나도 이거 끝까지 한 번에 못 보는 게, 사실 골 못 넣는 장면만 모아놓은 거잖아. 농구는 넣어야지 재밌는 건데 두 번에 끊어봐. 네, 알겠어요. 일단은 뭔가 지역 방어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는 좀 가벼운 주제로 다시 전해드릴게요. 오케이, 콜. 네, 들어가시고요.